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봉투에 넣어두고 죄송하다 이런 글을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60살의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팔을 다쳐서 그나마 할 수 없게 되니까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왔던 큰딸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막내딸과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딸은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였다고 하고요.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다 사망을 하면서 남은 빚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던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알 길이 없죠. 얼마나 살 길이 막막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어제부터 내내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려서 목숨을 끊는 일, 요즘 참 많습니다. 오랜 불황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고 하네요. 예산이 있어도 혜택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하는 일, 그리고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 정말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절망 속에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 그리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모녀 세 분의 안타까운 소식은 복지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긴 불황 그리고 부채, 일자리 문제가 투영된 사건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내수를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의 PB팀장이신 곽상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제가 당황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예. 네, 괜찮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플러스 권역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놀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월요일 빼고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지난 주말 27포인트나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 주 내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표현을 드린 이유는 지수가 조금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1.56포인트, 0.08% 소폭 상승하면서 1979.9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플러스 권역과 마이너스 권역을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등락을 거듭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종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로 갔다 매수로 갔다.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얼마나 매도로 갔다 매수로 갔나를 한번 쉬어봤거든요. 12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팔았다가 그러니까 순매도를 했다가 순매수를 했다가 이런 흐름들을 12번을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그 상승이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그 상승도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2,300억 정도 매수를 해주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아주 고른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기계적인 매매, 프로그램 매매다 이런 영향으로 이런 매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서 기분은 좋은데 뭐 마음은 조금 덜 편한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지난 화요일 날 언급을 조금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통계치가 나와서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그 펀드 흐름인데요. 그 선진국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인터내셔널 펀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펀드 흐름들이 순유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머징 마켓 그리고 아시아 엑스 재팬 그리고 퍼시픽 그리고 중동 관련, 아프리카 관련 펀드 등도 모두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쪽 펀드 외에는 모두 유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2천억을 샀다라는 게 과연 왜 샀느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 것이죠. 그렇네요. 연속 매수 6거래일째라서 거의 이제 한 1조 정도 매수를 해주어서 예전 같으면 빵빠레를 울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정도의 매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유입 없는 매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개를 좀 가웃하게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식의 외국인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런 매수세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작년도에 16조 원 매수할 때는 해외 자금들 유입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들은 조금 좀 더 왜 이런 흐름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선물 만기 3월 달에 있는 선물 만기 흐름과 연계된 그런 모습이 아니냐. 왜냐하면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그 번갈아가는 매매,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적 매매죠. 지수의 흔들림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흐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 강세를 이야기하려면 꼭 필요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이 또 연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별로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2000선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들 정도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약 0.23% 정도 하락한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양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식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성장률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대대적으로 경제개혁을 작년도에 있었던 삼중전회에서 표명을 했고 이번에 부동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 유동성 회수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굳이 이 수급 외에 업종이나 종목을 보기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그 과거의 박스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1950을 바닥으로 하고 2030을 고점으로 하는 그런 박스권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좀 좋지 않더라도 웬만해서는 1950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조금 그 외국인들 매수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외국인 매매 패턴을 확인하시면 시장의 흐름들을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건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약 한 중립 정도의 그 시각을 가지고 다음 주는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좀 필요한 투자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특히 좀 잘 나가는 튼튼한 상장 기업들을 보면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많죠.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진짜 이 주요 주주. 상위 한 5대 안에 들어가는 주요 주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굉장히 큰 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권이라든가 아니면 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가급적 의결권 쪽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투자해서 수익만 높이겠다 이런 태도였는데
전체적인 이제는 추세가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로서 좀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오늘 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의결권 행사 지침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상장 기업의 사회이사 선임할 때 목소리를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컨대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참석률이 지금까지는 사회이사들 같은 경우는 결석하는 사회이사들이 꽤 있거든요. 60%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 그런 사회이사를 뽑고 그렇지 않은 사회이사는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한층 강화해서 75% 이상 최소한 출석하는 사회이사들에 대해서만 참선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번 중에 3번은 나오지 한 2번만 나오고 2번 결석하는 사회이사라면은 그쪽은 반대 입장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가 보면은 특정 기업에 한 10년 이상씩 사회이사를 하면서 사실상 경영진과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은 반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그 계열사까지도 포함해서 10년 이렇게 지금 또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할 때 앞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뜻도 오늘 명시했고요. 다만 원래 실무진들이 만든 안을 보면은 횡령 배임으로 1심에서 판결받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원래 이제 이런 문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돼서 이번 최종 의결에서는 일단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 주요 지금 상당수 재벌 그룹들의 지금 오너들이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이사 등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재계가 너무 반발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근데 과연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외국도 보면은 대표적인 데가 이제 캘퍼스? 캘퍼스죠. 캘리포니아 사학연금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섭죠. 엄청난 그 의결권을 행사하고 거기가 잘못 눈 밖에 나면 사실 어떤 기업도 경영진도 무사하기 힘든 그런 상태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민간 기금이 아니라 정부 연금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잘못하면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거를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항상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건 어쨌든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본다면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높이고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런 게 어쨌든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이사의 출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화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절반밖에 안 나오고 사회이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광역급 행철도? 광역급행철도. 세 개의 노선이 건설된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정부가 하고 경기도 쪽하고 해가지고 쭉 그동안 추진이 돼왔던 건데, 원래 이제 3개 노선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나가 고향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가 추진이 됐었고요. 인천 송도에서 서울의 청량리까지 오는 노선이 하나 추진이 됐었고 의정부에서 군포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가 또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 3개 노선인데 이게 이제 광역급행철도라는 거는 지하로 갑니다. 지하 한 40m, 50m 아주 깊숙이 지나가게 되고 지하 터널을 해서 최고 시속이 80km, 180km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차 시간까지 역에 서는 시간까지 감안해도 10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전철이 보통 정차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시속 한 30-40km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빠른 거죠. 아주 이 3 구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벌였는데 2개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고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왔고 하나만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가는 노선만 일단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군포 구간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린 그 킨텍스에서 삼성역
30년까지 가는 구간. 네. 이 부분만 먼저 추진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기존에 깔려있는 철도망을, 전철망을 이용할 경우에 킨텍스에서 삼성역까지 가려면은 갈아타는 시간 다 해가지고 한 1시간 20분쯤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이 GTX 광역 급행철도가 만들어지면 무려 2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착공을 해서 완공 시기는 2022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예.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워낙 많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51%는 민자, 나머지 국고나 지방 자금이 한 49%. 그래서 민자 위주로 건설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요금은 좀 꽤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저도 네. 아무래도 이제 요금이 얼마가 될까 이게 네. 걱정이었는데 네. 어쨌든 두 군데는 좀 기대를 했다가 또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와서 좀 그렇겠어요. 완전 무산은 아니고요. 예. 아마 다들이 좀 보완을 하거나 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보완 후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아마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장님은 요즘 경기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정부에서는 자꾸 좋아진다 그러네요. 그러게요. 오늘도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경기회복세가 모든 업종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조찬 강연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오늘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로 해서 1.4% 올라간 걸로 나왔습니다. 전월비 1.4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변수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최근 경기가 어쨌든 회복세가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주택 거래가 좀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심리적으로 얼어붙었던 이 경기 심리를 좀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미 있는 정도의 그리고 국민들이 네.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과연 회복이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대부분 서민들, 중산층들은 전혀 모르겠다. 특히 이게 1월하고 2월은요. 네. 연말정산 환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갑자기 이제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많이 받으신 분들은 차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할부겠지만 네. 이것저것 이제 집에 있는 노후한 가구나 이런 거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환급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죠.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체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제 경제를 들여다본 지는 참 오래됐는데 네. 이렇게 확신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바닥이 길었기 때문에 네. 조금 움직이는 측면은 있는데 네. 이게 과연 탄력을 받고 나갈 수 있을지 그러기에는 일단은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네. 바뀌지 않고 또 이 내수의 부진, 서비스업의 네. 부진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지표 따로 체감 따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꽤 큰 거죠. 3월, 4월 되면은 이제 신문에서 경기 얘기하면서 출래 불사춘 또 이런 얘기 안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맛있는 경제 그리고 경제 영화관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경제에서는 홈쇼핑 음식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경제 영화관에서는 영화 이스케이프 플랜으로 본 경제 플랜 B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시간이죠. 오늘은 홈쇼핑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푸드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시는데 막 우리 제작진들이 막 와 하고 웃고 그러는데 음식 이야기 하신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하신 거예요? 뭐 그렇죠. 이제 음식 얘기도 좀 하고 저희 감독님이 워낙 무서워서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무섭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게 좀 막 온통 막 지저분한 것 같고 먼지 때문에 막 찜찜하고 막 환절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지쳐들 있으신 것 같아요. 금요일이잖아요, 또. 그죠? 예. 오늘 밤 달릴 준비들 하시고. 저는 아닌데. 올해는 아마 좋은 일들만 생길 거예요. 제가 생생경제 스튜디오를 들어올 때마다 약간 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게요. 분위기가 하도 좋아서 여쭤봤어요. 무조건 올해는 재밌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좋은 일만 생기도록 제가 막 기도할게요. 제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 홈쇼핑 음식 저는 사실 홈쇼핑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맛이 있는 건지 그리고 뭐 많이 사셨어요? 사보셨어요? 아니요. 샀다기보다는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저는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총괄 컨설턴트예요. 그래요? 그럼 되게 이제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의 식음료를 책임지게 이런 거 큰 폼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은 홈쇼핑을 프로듀싱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요? 방송국 내에서 하지는 않고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디자이너들이 런웨이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컬렉션에서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풍이 유행할 거야. 뭐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 선도를 해요. 그렇죠. 뭐 봄, 여름에는 어떤 트렌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무슨 뭐 뒤에서 무슨 뭐 백문의를 받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구매자들이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게으르다는 건 네거티브하거나 폄하하거는 표현이 아니에요. 편한 것을 찾는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홈쇼핑이 아마 자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땅이 한반도가 아닌가. 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땅 얘기까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비율이요. 굉장히 세계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도 상위로 랭킹이 돼 있고요. 그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맞벌이뿐만 아니고 대기업이 주도해서 홈쇼핑을 갖고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홈쇼핑이 우리보다 좀 센 데는 미국, 뭐
정도? 예. 원래 오리지널이니까요. 원조니까. 거기서는 근데 홈쇼핑 음식을 많이 팔던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 차이인 거예요. 네. 홈쇼핑이라는 게 아이디어 상품이나 혹은 기획 상품들을 네. 최적화된 환경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내가 샵을 가기 어려운 거예요. 땅덩어리가 네.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부나 서부가 시차가 날 정도니까 그걸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했었잖아요. 근데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대기업이 홈쇼핑을 처음 시작을 네. 하면서 모든 망들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홈쇼핑의 매출이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택배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요. 네네, 그렇죠. 계열사에서 SO를 장악을 해 들어가고요. 네, 이게 맞아요. SO라는 게 참 민감한 사안인데 예. 홈쇼핑이 그 많은 매출 올리면 와, 떼돈 벌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가서 울면서 또 SO에다가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회 그 지역 케이블 있죠. 맞아요. 송출해주는. 예. 거기다가 돈을 줘야 좋은 채널을 또 딸 수 예. 있는 거고. 자,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최근에는 전체적인 매출, 홈쇼핑 내에서의 매출 순위로 봤을 때는 음식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전 또 오늘 홈쇼핑 얘기한다 그래서 갈수록 늘어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좀 예.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떨어지는 이유는요.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진의 폭이 적기 때문이에요. 홈쇼핑에서는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호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OEM 방식으로 찍어내든 아니면 디자이너 브랜드로 나올 수 있는 속옷. 여성 속옷도 잘 아시죠? 남성 속옷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작가님이 속옷 성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속옷을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네. 브랜드를 직접 홈쇼핑에서 런칭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조 단가가 낮아지죠. 네. 유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마진폭이 넓어지는 거고 네. 먹는 쪽으로 얘기를 좀 돌려보자면은 건강식품 쪽. 비타민 17종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런 거 있죠. 예. 마감 임박 뭐 이런 거. 네. 이런 게 주로 이제 팔리는 거고 예. 실제로 1세대 홈쇼핑에서 먹거리의 1세대를 주도해왔던 건 고등어예요. 고등어. 네. 지금은 뭐 브랜드가 워낙 많아져서 제가 네.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통 명사죠. 안동 간고등어. 네. 안동 간고등어에도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무슨 예, 마을도 맞아요. 붙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유명한 달인의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 처음에 안동 간고등어를 팩을 싸가지고 홈쇼핑을 돌아다닐 때 머천다이저죠. MD. 네. 한때 전부 퇴짜를 받았어요. 왜요? 그게 불과 9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판단을 했었냐면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무슨 고등어를 홈쇼핑에서 사요. 네. 근데 손질하는 거 귀찮아지고요. 예. 굽기가 번거로워지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 없고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 환경하고 다 맞아 떨어진 게 지금의 홈쇼핑 사업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고등어. 네. 말고 뭐 많이 이제 팔던 게 김치. 영원한 스테이셀러죠. 예, 만두 뭐 이런 것들 파는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더 다양하게 음식을 파나요? 다양한 정도라고 하면요. 네. 철마다 정말 그 제철 음식들이 나오듯이 네. 시즌별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방송인 예. 혹은 유명인들이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은 일단 뭐 봄철은 살짝 비껴가요. 근데 봄철 같은 경우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과일 주스류라든지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두유 쪽 네. 보셨을 거예요. 뭐 도대체 저 많은 팩을 언제 다 먹나 싶을 네. 정도로. 그리고 요사이 최고 겨냥하고 있는 건 확실히 여성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려야 돼요. 남성 소비자들이 열리는 부분들하고 좀 달라요. 네. 여성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방송합니다. 뭐죠? 견과류. 견과류. 남의 예. 집에서는 다 먹는데 당신 남편만 이거 안 사주는 거 아니야라고 몰고 가죠. 우리 집 그런데. 그래서 예.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네. 견과류의 섭취량들을 가지고 한 팩씩 포장을 했어요. 그것도 초기에는 네. 벌크 형태로 커다란 4통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작아집니다. 진화하고 있네요. 진화합니다. 그래갖고 용량은 줄어들고요. 포장은 점점 화려해지고 개별화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이고 근데, 조금 더워지기 예. 시작하면은 지금 한참 준비 중이죠. 예. 회의하면서 뭐 세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막 그 엄청난 뭐 전쟁들이 일어날 텐데 냉면. 냉면. 홈쇼핑 5사에서 냉면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죄송하네요. 하나 더 생겼으니까 6개 네. 홈쇼핑에서 예. 각각의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을 내세웠고 뭐 800번 치댔네 무슨 네, 육수의 네. 기법을 써내서 냉면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홈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은 또 신선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네.
아니 그래서 하나 뜯었는데 이게 반품을 해야겠다. 네. 굉장히 귀찮잖아요. 네네네. 이런 시스템도 잘 돼 있나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 있구나. 대한민국 홈쇼핑이 예.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예. 심지어는 48팩이 갔는데 20팩까지를 먹고 나서 이제 반품을 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예.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네. 혹은 뭐 이유를 묻잖아요. 예. 그러면 19개까지는 멀쩡했거든? 20개에서 이상하거든? 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도 반품 처리를 하죠. 근데 그래요? 현명한 소비자들은,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럴 수도 반품을 있죠. 칠 때도 돌아가면서 하죠. 네. L 홈쇼핑, G 홈쇼핑, H 홈쇼핑, C 홈쇼핑을 예. 돌아가면서 반품을 치는 경우가 있고, 반품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면, 오늘 뭐 홈쇼핑에 관한 조금 좀 네. 넓게 얘기를 하자면, 가장 속상해하는 거는 제품 판매자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건 속옷이에요. 입은 속옷을 반품을 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너무하다. 많아요. 근데 예. 충분히 재미삼아 뭐 젊은 친구들이랑 한번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3종 코트 세트 이런 거예요. 네. 내가 마음에 드는 건 하나야. 요번 데이트만 입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뭐 악용을 경우도 있죠. 그거는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에서도 그런 게 많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홈쇼핑에서 사는 것이 편리하기는 해요. 편리하죠. 예, 근데 이게 정말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맛있어야지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맞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착하진 않아요. 가격이. 아니요. 그럼요. 음식이요. 음식이요? 네.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맛이 있냐 없냐라는 기준을 두고 보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래요. 예. 집에서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혹은 아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주는 음식에 비해서 짜고 달고 매워야 맵고. 돼요. 예. 그래야만 이거 제대로 사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세 가지의 필요 조건들은 충분히 네. 채우고도 남죠. 그러고 보면 저는 너무 안 사본 것 같다.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중요한 거는 상당수의 음식에 예.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저도 죄가 있습니다만 향미 증진제라고 하는 향미 증진제라고 그러면 약간 좀 폼이 나죠. 예. MSG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MSG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또 사실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유명 연예인들이 러닝 로열티를 받고 출연을 하다 보니까 거액이에요. 네. 그 거액을 누가 내는 거냐면 홈쇼핑에서 대주지 않아요. 제조업자. 네, 제조업자가 대주도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그거를 과감하게 지불을 해주면서 예. 제가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를 39,900원에 산다 그러면 네. 많게는 4%에서 네. 6%까지 그 연예인 이쁘다고 주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39,900원. 네. 중량 속이는 경우가 많죠. 중량. 중량 속이는 거는 좀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렇지 않아도 출연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중량까지 속이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들 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공장에서 그런 거지. 네. 그러면 자기가 관여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얼굴만 빌려준 거잖아요. 얘기가 되죠. 네, 누가 좋아하는, 네. 누가 뭐 레시피를 건네준, 예. 제품의 제조 공정 자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 위법이고 이게 예.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현명하게 네. 홈쇼핑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 간략하게. 현명하게요? 네. 홈쇼핑은 심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체 심의 기준도 강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기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단 하루, 올해 최초 이런 표현들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네. 뭐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는 예. 100통이 오나 1000통이 오나 많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흘려드리셔도 되고 네. 매진 임박해서 그러면 예. 내가 5분 안에 못 사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불안한 감들이 있는데 그걸 들으시진 말고요. 구성을 좀 보세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꼭 선물을 아내에게 그 견과류를 꼭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선물하고 싶은 견과류 몇 개를 기준으로 놔두고 딱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네. 6대 홈쇼핑 검색 한 번만 해보시고 나왔을 예. 때 좋은 찬스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손해보시지 않고 득을 좀 취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더 못 오는 기분인 거예요. 예. 재미있는 문자가 왔는데요. 4481님. 네. 홈쇼핑 때문에 박스 만드는 회사는 득을 많이 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박스뿐만 아니고요. 네. 스티커 업체도 그렇고 네.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그렇군요. 디자인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예. 심지어 뭐까지 만드냐면
홈쇼핑하다가 이렇게 쇼호스들이 네. 편말 같은 거 들죠. 이렇게. 네. 뭐 팻말도 들고 편말도 들고 커다란 이렇게 패키지 포장 들고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걸 또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가 끝이 안 나겠는데요. 박스 회사들도 재밌지만 가장 재미를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SO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영화예요? 예, 만약에 람보와 코만도가 손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 예. 혹은 람보와 터미네이터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데죠. 네, 이런 상상 많이 해보셨죠? 예. 어릴 때 로봇 태권브이와 마징가 제트 싸우는 거 그렇죠. 그 논란이 많았죠. 네, 이런 좀 유치한 상상인데요. 하지만 1980년대 헐리우드 영화 팬이라면 아마 한 번쯤 상상해봤을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그리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공동 주연을 맡았는데요. 네. 이스케이프 플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스케이프 플랜. 네, 탈출 계획 이렇게 같은데요. 이 영화를 찍은 미카엘 하프스트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놀드와 실베스터를 동시에 캐스팅한다는 것은 나에게도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예. 네, 이 영화가 지난해 말에 개봉이 됐는데 사실 전 세계 주요국에서 1위를 달렸습니다. 예. 박스오피스 1위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성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변호인, 용의자 이런 한국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그 위세에 많이 눌렸습니다. 저는 하여튼 아놀드와 실베스터가 붙는 것도 그랬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혼자서는 주연으로 섭외가 안 돼서 이렇게 좀 패키지로 묶이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무도 탈출을 할 수가 없는, 누구도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네.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이 교도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24시간 내내 죄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된 특수감방이 있고요. 이 안에 죄수를 가둬놓고 감시를 합니다. 네. 여기 이제 탈출 전문가인 브레슬린, 여기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이 맡았는데요. 이 브레슬린에게 CIA가 계획을 가져서 제안을 합니다. 이 감옥이 정말 완전한지 실험을 해야 하니까 당신이 몸소 수감된 뒤 한번 탈출을 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가 보니까 먼저 수감된 로트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역할이 바로 아놀드 슈왈츠네거 역할입니다. 막상 갇히고 보니까 브레슬리는 자신이 음모에 빠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가 된 로트마이어가 브레슬린을 도우면서 동반 탈출을 시도를 하는데 이 교도소의 모습이 나중에 공개되는데 정말 깜짝 놀랄만합니다. 그래요? 네, 직접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놀드와 실베스터도 같이 보고 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럼 어떤 경제 이야기를 뽑아보셨나요? 네, 이 영화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탈출하려는 시도가 막히니까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묻습니다. 야, 그럼 이제 플랜 B는 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이 답하는데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지네요. 사실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설정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재탈출을 시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 시간에 탈출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만 실베스터 스텔론이 못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묘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않은 편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게 플랜 B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제 속에서 말하는 그런 플랜 B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금융위기 때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통상 이제 뭐 처음 게 잘 안 되면은 차선의 계획 뭐 이런 거죠.
네, 지금은 사실 플랜 B라는 단어가 상당히 일반화됐는데요. 네. 일반 우리 경영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도 플랜 A, 플랜 B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플랜 B 금융위기 때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1998년 우리 그 아시아 금융위기 때 크루그만 교수가 제안을 했던 건데요. 네. 한 반추해 보시면 당시에 그때 IMF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외환위기 부족 사태를 겪었던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들에게 고금리 그리고 이제 긴축 정책 이걸 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면 외환이 유입이 되고 또 긴축 정책을 펴면 나가는 외환이 적어서 재정 부담이 긴축 정책을 펴면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때 이제 외환도 적게 나가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IMF로부터 대규모 외환을 빌렸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이 IMF의 공고를 성실히 따랐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고금리 정책은 부채가 많았던 기업들에게 특히 독이 됐는데요. 그렇죠. 네, 멀쩡한 기업들이 그 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생각했던 외환 유치 효과는 적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외환이 그렇게 직접 투자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IMF의 이런 그 혹독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행을 하고 결국은 극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엉뚱한 데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됐는데요. 네. 외화가 좀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환율이 급락하니까 수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네. 수입이 축소되니까 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쓰는 외환이 적어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환율이 급락하니까 수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회복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즉 들어오는 외환은 많은데 나가는 외화가 적어지니까 단번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돈으로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 경제가 받았던 그때 충격은 뭐 기억하시는 대로 너무 컸습니다. 이런 IMF 처방 부채를 통해서 급격한 성장을 해나가는 신흥국에는 맞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당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크루그만 교수가 이 아시아의 경우는 이런 방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외환 통제를 앞세운 다른 처방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이걸 이제 IMF가 제시했던 계획에 빗대서 플랜 B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환 통제라는 게 이때 또 얘기가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플랜 B 이때 말했던 플랜 B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크루그만 교수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특정 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게 되면 국내 이제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은행들이 또 위험해지게 됩니다. 은행들이 흔들리면 또 자산 가격이 재폭락된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확산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제 크루그만 교수가 본 건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외국 자본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 나라가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 개입을 해서 정부가 외환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아시아에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외환 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처방전을 따랐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말레이시아의 그 마하티르 총리는 당시에 외국인들이 자국에 투자한 외환을 환전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6개월 동안 송금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극약 처방을 썼습니다. 서구에서는 이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위기 당시에 말레이시아가 충분한 외화를 갖고 또 그러면서도 환율과 금리 변동을 적게 일으키면서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 이머징 위기 얘기가 나올 때 바로 이 말레이시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예, 외환 통제. 근데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네, 그 정부 쪽에 문의를 해보면 네. 사실 말레이시아와 우리는 상황이 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부 같은 설명이군요. 네. 네. 일단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레이시아는 자원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즉 그 말레이시아는 자체적으로 보면 원유도 있고 그리고 원자재도 많은 나라입니다. 즉 이것을 주로 수출하는 입장이라서 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현물만 팔면 외화가 들어오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먼저 사서 이를 가공해서 파는 나라인데요. 네. 당장에 우리 손에 지금 달러가 없으면 원유라든가 원자재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외환 통제를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저 나라 못 믿겠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겠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예. 결국 이런 현물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였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하나의 창을 위해 두 겹의 유리를, 도어마다 3중 1패 소음 차단을, 리퀴드 메탈 디자인을 더해 더 완벽한 콰이어트 튜닝을 완성하다. 알페온에게 럭셔리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럭셔리 for professionals 2014 알페온.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예술은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또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딜레마는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풀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